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그동안은 2주 정도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는데요. 제 번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백학기 시인의 시선집 36극장에서 2046 도서출판 북스토리 2022년에 발간한 시선집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이죠. 시 제목이 이제 항아리 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시 제목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시를 감상하고 계속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안의 세월 백학기. 늙은 어머니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나오시지 않는다. 평생을 밖으로만 나다닌 늙은 아버지가 오늘은 항아리를 찾고 있다. 항아리 안에 세월이 깃들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백학기 시인의 시 항아리 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편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주택 구조가 바뀌고 또 생활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여건들이 다 바뀌어서 항아리를 쓰는 집들이 참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항아리의 유용성 이런 것들이 점차 그 플라스틱 제품 또는 철제 제품 이런 것들로 주방을 가득 메우고 있죠. 근데 한때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돼 있었던 도구가 바로 항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항아리는 여성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데요. 자, 백학기 시인은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서 항아리 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대상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장독대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모를 겁니다. 장독대의 유용성, 그 다음에 장독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40대 이후 시골 출신들, 농촌 출신들은 이 장독대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그 장독대와 더불어서 일평생을 함께했던 어머니 또는 할머니 또는 누나들의 세월을 우리는 오롯이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와 장독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백학기 시인이 항아리 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아주 다소 글쎄요, 무거운 주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지난한 세월의 노래죠. 그것을 이제 항아리라고 하는 그 대상에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어머니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나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4, 50년 전이죠. 뭐 가장 짧게 이렇게 잡더라도 70년대, 80년대는 좀 아닐 겁니다. 급격하게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해갔던 시대니까 6, 70년대를 돌아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와 항아리의 관계는 참으로 사연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그 항아리 안을 통해서, 항아리를 통해서 식구들의 먹거리, 먹성이죠. 먹성을 책임져야 됐던 부분이고요. 그 항아리가 그득그득 차면 어머니의 마음도 그득그득 이렇게 풍부해져서 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넉넉해졌어. 그 고된 삶에서 그래도 조금 덜 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가난한 집 어머니들은 항아리를 쳐다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장독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된장, 고추장, 간장,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치독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조금 그 환경이 나은 집에서는 장아찌 같은 것들을 이제 묻어두죠. 그 장독대에. 그렇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밑반찬이라든가 우리 반찬의 그 재료들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에 또 대다수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살 있잖아요. 살. 제가 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 그것을 이렇게 저장해 두죠. 왜냐하면 요즘 항아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항아리들은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다 그래요. 숨을 쉰다 그래요. 우리는 항아리가 이게 밀폐가 돼서 뭐 바깥 습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완전 진공 상태 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그 표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미세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서 바깥과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에 저장을 해 놓으면 오래도록 저장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텅 빈 살독입니다.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덜컥 겁부터 났겠죠. 왜냐하면 주렁주렁 자식들은 많지요. 또 거기에 대가족이라서 시부모, 시어른들이 계시고요. 또 거기에 삼촌, 또 고모들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살떡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자,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내었던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항아리와는 관계없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또 저녁에 돌아오면 빈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풀어서 죽을 쓰거나 뭐 그랬죠. 뭐 봄철 되면 나물 떠다가 같이 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또 해결하고요. 또 그렇게만 마치면 괜찮은데 저녁이면 그 어린 자식들이 저질러 놓은 때국물이 흐르는 그 옷들, 또 헤어진 양말들 이런 것들을 깁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길쌈을 하죠. 길쌈을 저녁 내내 투닥거리면서 그 길쌈을 합니다.
저도 아련하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제 동네에서는 그렇게 뭐 길쌈하는 풍경을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 길쌈하는 소리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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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요. 그럼 밤은 익숙하게 자꾸만 깊어지는데 호롱불 아래 앉아서 어머니들이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졸아가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그 길쌈하는 풍경은 글쎄요, 어린 소년의 그 눈에 마음에는 아련하게 슬픔으로 자리했던 것이 제 기억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들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인생 역정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평생을 밖으로만 나다닌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견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글쎄요, 그 시절에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왜 저렇게 떠돌았을까요? 방황을 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당신 스스로도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몸으로 이렇게 한 세상을 때운다 그러나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몸으로 때워가면서 살아내야 됐던 그 고달픈 삶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당신 뜻대로. 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많은 식구들을 근사하기란 당신 혼자서는 너무나 버거웠던 시절이죠. 요즘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살아냈던 그 세월의 막막함, 삶의 막막함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평생 밖으로만 나다녔습니다. 그것이 뭐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지배했던 의식이 그거였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죠. 남자가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는 어디든지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바깥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바깥으로 다닌다고 해서 뭘 뾰족한 한 수가 나옵니까? 수가 없잖아요. 바깥으로 전부 다 고만고만하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구들의 먹성을 찾아서 온 천지를 떠돕니다. 요즘 저는 가끔씩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새벽 인력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이죠. 지금 겨울 새벽에 4시나 5시 이렇게 되면 도시 일정한 장소에 그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날 하루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오죠. 와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거기서 차출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오종종 모여서 화투불을 피워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거기 앉아 있었던 풍경들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즈음에도 그럴진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더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식구들 볼 면목이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밖으로 더더욱 떠돌았겠죠.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글쎄요, 여성주의자들이 그렇게 지탄을 하고 했던 아버지들의 도덕적 또는 성적 방황입니다. 성적 방황이죠.
그 시대를 지배했던 하나의 윤리의식, 도덕적 개념, 이런 것들은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어마어마하게 속앓이를 하고, 그 속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을 뒤집으면 숯검정보다도 더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 다 타버렸다. 아마 여성으로 살아내야 됐던,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내야 됐던 그 아픔,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렇게 평생 밖으로만 나다니고 떠돌던 아버지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들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새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먹이를 구하러 온 천지를 날아다닙니다. 바쁘죠. 들락날락하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해걸음이 되고 이제 기웃기웃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전부 다 둥지로 돌아오듯이 세월이 가고 하면 아버지들은 돌아오시죠. 아버지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자랄 때까지, 자기가 20대까지 자랄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한 5번 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휘 둘러보고 또 나가시고, 휘 둘러보고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종래 이제 그 방황의 정점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글을 가지고 많은 여성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하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백학기 시인이 오늘은 항아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어를 통해서, 시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때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삶과 어머니들의 삶이 중첩되는 그 지난한 세월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 세월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항아리는 곧 어머니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이죠. 그 안에는 눈물과 회한과 원망과 또는 당황스러움과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과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질투와 시기와 또 좌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우리들이잖아요. 다시 뒤돌아보면 그 어린 자식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참 안타까운 이런 쪽이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크고 세월이 가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요. 참으로 대단하셨다. 아버지도 대단하셨고, 그 모든 바람입니다. 그 모든 삶의 풍파죠. 풍파를 견뎌냈던 어머니들의 그 항아리와 같은 그 세월을 생각하면 콧날이 시큰거리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또는 그 부름이죠. 그것만으로도 콧날이 시큰해지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위대하시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자식을 보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 주셨던 우리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하고요. 위대하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마 이런 시를 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글쎄요 정서적으로 공감을 할까요? 그렇지만 나이가 지긋지긋이 든 모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중년들, 청춘, 중년 남녀들 또는 어른들, 이분들은 아마 가슴 깊이 이 시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다소 조금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자식을 보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 주셨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저는 존경과 감사함 또는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자, 오늘은 백학기 시인의 항아리 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지난한 삶의 한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시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